혹시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조금만 참으면 다 괜찮아질 텐데.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먼저 어른이 되면 된다고 믿었던 순간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군가를 떠나는 이야기보다 처음으로 여기까지라고 말해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조용하지만 아마 듣는 내내 마음이 편하진 않으실 겁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그달도 월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달라진 건 없었는데 통장 앱을 여는 손이 예전보다 자주 멈췄습니다. 화면을 켜면 숫자가 먼저 보였고 저는 그 숫자를 끝까지 읽지 못한 채 화면을 닫곤 했습니다. 다시 켜고 다시 닫고 그 사이에 다른 알림을 한번 훑는 척도 했습니다. 마치 준비 운동을 하듯이 말입니다. 생활비 이체 내역은 늘 같은 줄에 있었습니다. 금액도 거의 변하지 않았고 날짜만 한 달씩 옮겨 다녔습니다. 금액을 한번 지웠다가 다시 입력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처음 적었던 숫자로 돌아왔습니다. 그 숫자가 가장 조용한 숫자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지금 괜찮니? 응, 왜? 이번 달은 좀 빨리 들어와 줬으면 해서. 말투는 조심스러웠고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익숙했습니다. 얼마나? 이번 주 안에는 들어와야지. 전기세가 조금 밀렸거든. 저는 대답 대신 휴대폰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이체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두고 엄마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즘 너도 바쁠 텐데. 괜찮아.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깐의 진동과 함께 이체 완료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엄마는 그제야 숨을 고르듯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역시 너밖에 없다. 그 말 뒤에는 항상 같은 질문이 따라왔습니다. 밥은 먹었니? 응. 요즘 그 남자애는 잘 지내? 그 질문이 나올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답은 짧았습니다. 바빠. 그래도 사람은 얼굴 자주 봐야 한다. 엄마. 알았다, 알았어.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책상 위에 엎어두었습니다. 화면을 보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잔액을 다시 확인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상태로 그달도 그렇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집에 오라고 말한 건 며칠을 고민한 뒤였습니다. 우리 집에 한번 올래요? 말을 꺼낸 뒤 바로 덧붙였습니다. 밥만 먹고 가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뭐 가져갈까요? 과일이면 돼요. 아무거나. 집이라는 단어를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대화를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당일 아침 반지하 문을 열자 눅눅한 공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선풍기를 틀고 바닥을 다시 한번 닦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작은 그릇들을 꺼내 정리해 두었습니다. 김치는 통에서 덜어 깨끗한 접시에 담았고 어제 끓인 김치찌개는 한 번 더 끓였습니다. 수저도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행주로 식탁 모서리를 한 번 더 닦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고 나서야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으로 가는 동안 발소리가 괜히 크게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 사람이 과일 봉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여기 맞죠? 네. 들어오세요. 그는 신발을 벗으며 자연스럽게 고개를 조금 숙였습니다. 천장이 낮아서였는지 배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실을 지나 식탁 쪽으로 걸어가는데 여동생 방 문이 열렸습니다. 슬리퍼를 끌며 여동생이 나왔습니다. 언니 왔어? 응. 여동생은 그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부예요? 그가 잠깐 웃었습니다. 아직은 그냥 남자친구인데요. 아, 그렇구나. 여동생은 냉장고 쪽으로 가더니 문을 열었습니다. 언니, 김치 이거로 하면 돼? 응, 그건 이미 덜어놨어. 에이, 금방 없어져. 통째로 먹지 뭐.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동생이 김치통을 통째로 꺼내 식탁에 올렸습니다. 야, 그건. 제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왜? 어차피 집인데? 그 말이 가볍게 떨어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담아둔 접시와 여동생이 올려놓은 반찬통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김치통 가장자리에 밥풀이 조금 붙어 있었습니다. 아마 아침에 누가 먹다 남긴 흔적이었을 겁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젓가락으로 그 부분을 살짝 밀어 넣었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봤는지 안 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많이 준비했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집밥이에요. 집밥이 제일 좋죠. 여동생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형부, 무슨 일 하세요? 회사 다녀요. 연봉은요? 야. 제 목소리가 낮게 나왔습니다. 여동생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궁금해서 그렇지. 그는 잠깐 웃었습니다. 그냥 평범해요. 그 대답이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밥을 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한 숟갈, 또 한 숟갈. 맛있어요. 그 말이 식탁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뒤로는 대화가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선풍기 소리만 천천히 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뒤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친척 단톡방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말이 없는 방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남자친구 왔다며? 사위 될 사람은 뭐해? 집은 어디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읽지 않은 척하다가 결국 하나를 눌렀습니다. 엄마에게서 따로 톡이 왔습니다. 이번 명절에 같이 오라고 해. 그 문장을 보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정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직이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썼다가 지웠습니다. 그 단어는 설명이 길어지게 만드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보냈습니다. 생각해 볼게. 보내자마자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엄마가 바로 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이 잠들기에는 조금 무거웠습니다. 며칠 뒤 저녁을 먹다가 엄마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남자 회사 말이야. 저는 밥을 씹고 있었습니다. 씹는 속도를 늦췄습니다. 사람 안 뽑아? 왜요? 나중에라도 서류 정리 같은 거 있으면 좋겠어서. 여동생이 말을 보탰습니다. 엄마 일하면 우리도 좀 숨통 트이지. 엄마는 제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말 한 번만 해봐. 부탁이잖아. 부탁이라는 말이 너무 가볍게 들렸습니다. 저는 밥을 삼키고 물을 마셨습니다. 엄마, 그건. 물어만 봐. 안 되면 말고. 그 말이 가장 잔인하다는 걸 엄마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결국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눌렀습니다. 혹시 회사에 단기로라도 자리 없어요? 그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갑자기요? 그냥 우리 엄마가. 그건 좀 어렵겠는데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엄마를 봤습니다. 안 된대.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다음 선택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밥맛이 없다는 말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회사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일부러 시간을 조금 앞당겼습니다. 기다리는 쪽이 덜 어색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유리 건물 앞에서 서성이다가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도착했어요. 벌써요? 금방 내려갈게요. 천천히 오세요. 안 급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건물 쪽으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괜히 입구 앞에 서 있으면 제가 그 안에 들어가야 할 사람처럼 보일까 봐서였습니다. 그가 나오자 주변 공기가 조금 달라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그를 스쳐 지나갔고 그는 그중 한 명처럼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회사 앞이 좀 정신없죠. 네. 다들 바쁘네요. 원래 이 시간엔 더 그래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안쪽 골목으로 걸었습니다. 저는 그 반 발짝 뒤를 따라갔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자 그는 메뉴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회사 사람들이 자주 와요. 회전도 빠르고요. 그래요? 그럼 괜찮겠네요. 네. 실패는 없어요. 그 말이 농담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그는 회사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이번에 팀이 하나 더 늘었어요. 바쁘시겠어요? 네. 근데 이런 게 싫진 않아요. 일이 잘 맞나 봐요. 맞다기보단 익숙해진 거죠.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오래 남지는 않았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그는 자연스럽게 카드를 꺼냈습니다.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이번엔 제가 살게요.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부른 거니까. 그래도요. 그는 잠깐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진짜로 사세요. 네. 그럴게요. 카드 결제 소리가 났고 그 소리가 너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유리 건물에 우리가 비쳤습니다. 그는 바로 앞에 있었고 저는 한 박자 늦게 서 있었습니다. 제가 그의 손을 먼저 잡았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손 차가워요? 아니요. 그럼 왜 그래요? 그냥요.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제 손을 더 놓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동생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언니, 오빠 번호 좀 줘. 왜? 용돈 좀 부탁하게. 그런 거 부탁하지 마.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저는 답장을 쓰다 말고 지웠습니다. 다시 썼다가 또 지웠습니다. 오빠 요즘 바빠. 나중에. 보내고 나서도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잠시 후 엄마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병원 다녀왔어. 어디가 아프세요? 아픈 건 아니고 검사 좀 하자고 해서. 검사비 많이 나왔어요? 아직 모르지. 나와봐야지.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돈 나오면 말해요. 아니다. 너도 힘든데? 그래도요. 엄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너도 요즘 여유 없어 보이더라. 괜찮아요. 괜찮다니까 더 걱정이지. 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고기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동생이 말했습니다. 언니, 오빠가 좀 도와주면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 왜? 어차피 가족 될 사람인데.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동생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언니, 진짜 급해.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카드사 알림이 왔을 때 저는 바로 앱을 열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한도를 초과할 예정입니다. 앱을 열자 숫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할부 개월 수를 고르는 화면에서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아니지. 3개월, 6개월, 12개월. 숫자를 누를 때마다 월 부담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지금만 넘기자. 그렇게 말하고 승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그는 전화를 했습니다. 요즘 좀 조용하네요. 그런가요? 네. 원래 말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랬나요?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없어요. 말 안 해도 되지만요. 정말 괜찮아요. 그는 한참 말이 없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혹시 내가 불편하게 한 거 있으면 말해요. 아니에요.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벽에 등을 붙였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일부러 조용한 곳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사람 많은 곳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컵이 나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요즘 생각이 많아요. 무슨 생각이요? 우리 얘기요. 저는 컵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결혼 얘기예요.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결혼하면 둘이서 시작하고 싶어요. 무슨 뜻이에요? 가족을 버리자는 말은 아니에요. 그럼요. 우리가 먼저 자리를 잡자는 거죠. 그게. 부탁 같은 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컵을 손에 쥔 채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은요? 집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말이 먼저 나갔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이랑 의절하면 되잖아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 진심이에요?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 말이에요? 저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니면 다른 말이 있어요? 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같은 말을 해도 같은 뜻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적이 대화보다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몇 번 더 만났습니다. 약속을 잡을 때도 헤어질 때도 모두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날은 퇴근 후였습니다. 그가 먼저 도착해 있었고 저는 조금 늦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저도 방금 왔어요.
둘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굳이 짚지 않았습니다. 잠깐 앉아 있다가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생각해봤어요. 네. 우리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고개를 젓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했던 말 있잖아요. 어떤 말이요? 의절 얘기요. 그는 말을 고르듯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그 말이 너무 가벼워서가 아니라요. 너무 무거워서요.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을 손끝으로 밀었습니다. 그때는 말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그는 제 말을 기다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건 감정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방식의 문제죠. 저한테는 같은 말이에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은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묻는다는 것 자체가. 그는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사과인지 결론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말을 꺼내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가방 끈을 고쳐맸습니다. 끈이 자꾸 어깨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요. 네. 그는 먼저 일어났고 저는 한 박자 늦게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가 돌아서서 걸어가는 동안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말을 더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할 말이 다 나간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는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왔니? 네. 밥은 먹고 왔고? 네. 엄마는 묻지 않았고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엄마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전에 말했던 신혼집 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젓가락이 잠깐 멈췄습니다. 무슨 신혼집이요? 전에 말했잖아. 너희들 신혼집으로 봐둔 게 있다고. 언제요? 예전에. 엄마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집 없잖아요. 그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결혼하면 살 길은 다 있어. 저는 밥을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니? 피곤해서요. 그래도 얼굴이 너무 안 좋아. 괜찮아요. 엄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얘기를 꺼냈습니다. 동생도 요즘 면접 보느라 바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 신혼집이라는 말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집이 너무 쉽게 말이 되는 집이라는 게 이상하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새벽 3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거실 불을 켰고 불빛에 반지하 천장이 더 낮아 보였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가 물만 한 컵 꺼냈습니다. 물을 마시는데 목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안 자니? 네. 엄마는 잠옷 위에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괜히 저를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니? 아니요. 엄마는 믿지 않는 얼굴이었지만 바로 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까 단톡방에 답이 없어서. 그 말이 먼저 나왔다는 게 이미 이야기가 시작됐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컵을 내려놓고 엄마를 마주 봤습니다. 입을 열기 전에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엄마. 왜? 이번 달은 생활비 못 드려요. 말을 끝내고 나서 방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냉장고 모터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엄마는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한 박자, 두 박자 정도가 지난 뒤에 말했습니다. 왜? 여유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대로예요. 엄마는 잠깐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너 요즘 힘들다더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달엔? 그건 그때 가서 봐야 할 것 같아요. 엄마는 입술을 한번 다물었다가 말했습니다. 너도 알잖아. 우리 집 형편.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 질문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은 제가 못 도와드려요. 말을 다시 반복했습니다. 조금 더 또렷하게. 엄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혼자 잘 살겠다는 거니?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럼. 그냥 지금은 여기까지예요. 엄마는 저를 한참 보았습니다. 마치 다른 말을 기대하는 것처럼. 그 남자랑은 끝났어요. 그 말을 들은 뒤 엄마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더 그러는 거니? 아니요. 괜히 그러지 말고 다시 생각해봐. 엄마. 사람 인연이라는 게 말이야. 이번 달은 안 돼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 순간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들렸습니다. 엄마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지 않게 손잡이를 잡고 닫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불빛 아래 테이블과 컵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컵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물이 천천히 넘어갔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알람이 울렸고 저는 한 번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엄마는 국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냄비였습니다. 다녀올게요. 그래.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집을 나와 계단을 올라갔고 지하철에 탔습니다. 유리창에 얼굴이 비쳤습니다. 휴대폰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열차가 움직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들으시면서 이 말 나도 해봤다. 이 장면 너무 익숙하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그건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을 닮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는 끝났지만 각자의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이니까요. 이런 현실적인 사연들이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오래 남는 이야기였습니다.